네, 안녕하세요. 오늘 하루 동안 어떤 테마들이 어떻게 움직였고, 제가 보고 있는 관심 종목들, 어떤 위치에 있고, 향후 어떤 재료들이 준비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오늘 장 시작 전에 몇 가지 뉴스들이 장 전에 이제 많이 나왔었는데, 그 중에 먼저 보실 거는 대웅제약과 메디톡스 예비 판결이 있었죠. 메디톡스가 승리를 했다는 이야기였었고, 장 시작부터 이제 점상으로 쭉 이제 차트를 만들어 줬고, 반대로 대웅제약하고 대웅 같은 경우에는 시초가가 좀 저가이긴 했었는데, 지금 이거는 대웅 제약이고요. 시초가가 좀 저가였는데 좀 많이 올라온 부분은 있습니다. 그리고 대웅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였는데, 대웅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저가로 시작을 해서 종가에는 좀 많이 올라와 준 점. 메디톡스는 뭐 시작부터 쭉 점상으로 올라가서 이제 상한가로 마무리했다는 점. 뭐 좀 제가 보는 관점에서 좀 애매했던 재료여서 관심을 좀 크게 두지는 않았었는데, 대웅하고 대양 제약 같은 경우에는 뭐 시초가 매매했었다면은 수익을 낼 수 있었던 그런 그림이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리고 장 전에 이것도 뉴스가 나왔었어요. 오전에 이제 북한 관련 뉴스였는데, 오늘 이제 비건이 오후에 비행기로 도착하는 날, 이제 비건이 오늘 도착하죠. 오산 공군기지를 통해서 도착을 하는데, 장 전에 이제 뉴스가 나왔었는데, 이제 남한이 이제 오지랖을 한다, 뭐 이제 중재자 역할을 제대로 뭐 못한다, 그런 뉴스가 이제 오전 8시 뭐 49분 이맘쯤에 좀 나왔었죠. 그래서 이제 중재자 역할 따위 등을 언급하면서 재차 이제 미국과 또 대화를 하지 않겠다. 그때는 최선희가 얘기했었는데, 뭐 이번에는 권정근 북한 외무상이 뭐 미국 담당입니다. 이쪽에서 이제 다시 한번 명백히 얘기하는데, 우리는 미국 사람들과 마주 앉을 생각이 없다, 다시 한번 얘기를 했죠. 이 역시도 당연히 제 생각이긴 한데, 이거는 협상 테이블을 좀 끌어오르는 것으로 보여지긴 합니다만, 이제 가장 어려운 부분이 이걸 맞춘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데, 미국과 북한의 그 반응들을 맞추는 게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이쪽은 제가 잘 안 건드리는 테마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뉴스를 봤을 때는 이제 장전에 이제 뉴스가 뜨고 오늘 좀 지수가 좀 하락할 거다라고는 예상을 했는데, 어 이제 또 다른 뉴스가 나왔죠. 오전 8시 53분이었죠. 삼성전자 실적이 이제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었는데, 뭐 전년 대비 22.73%가 늘었다, 이런 부분. 장전 10분 전에 이것도 같이 나오는 바람에 발표가 되고, 이거 관련된 뉴스들이 9시가 조금 지나면서부터 줄줄이 계속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장 전에 또 같이 나왔던 게, 오늘 LG전자도 이제 오후장이었나 장 종료하고인지 실적이 나왔는데, 뭐 나쁘지 않게 컨센이랑 거의 뭐 비슷할 정도로 나온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상반기에 선방을 한다, 2분기도 뭐 코로나 대비 나쁘지 않았다. LG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에어컨 얘기했었는데, 계절성 에어컨 판매 확대와 위생가정 판매 호조로 예상보다 낙폭을 줄일 수 있다, 이러한 발표들이 이제 오전에 뭐 7시 30분 뭐 이런 식으로 다 나오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것과 관련된 관련주들, LG, 삼성 이외에도 관련주들이 이제 실적 관련해서 이제 좀 좋을 거라는 전망들이 좀 쏟아졌습니다. 그래서 코스피가 상승 출발을 하였었고, 근데 장 중에 좀 북한의 특별한 다른 반응은 없었는데, 10시경에 지수가 좀 많이 떨어졌었어요. 지수는 10시경에 보시면은 지수가 좀 많이 떨어진 부분이 보이시는데, 이거는 뭐 당연히 아니나 다를까 그 당시에 10시에 동시에 방산주들 뭐 빅텍, 스페코 등이 굉장히 상승을 하면서 북한 이슈인 듯한 모습을 보여줬고요. 빅텍 한번 보시고 가면은, 이게 보시면은 이제 10시 15분경에 이제 가장 상단을 찍었고, 뭐 10시 정확하게 10시였네요. 10시 5분 10시경에 이제 시작을 하면서 갑자기 급등을 했었고요. 빅텍도 스페코를 보시더라도 똑같이 10시에 같이 출발을 한 부분. 근데 이제 얘가 이제 하락을 했을 거예요. 10시경에 뭐 그렇게 큰 하락은 없었네요. 얘는 네, 10시에 이제 보통 1600원대 있다가
쭉 빠져서 거의 5% 이상 빠진 것 같네요. 1150원까지. 이제 반대되는 방향을 이제 좀 보여줬는데요. 뭐 빅텍스페코가 이제 상승하면서 북한 이슈인 것처럼 모습을 보여주고, 그러니까 아난티하고 뭐 관련 대북주들이 동시에 이제 하락하는 모습. 근데 제가 봤을 때는 특별한 이슈는 없었던 것 같은데 오늘 장은 좀 그런 모습을 좀 많이 보여줬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또 비건 관련. 이게 비건이 아까 전에 장 끝나고 시간외 타임 정도에 이제 오산 공군기지를 통해 들어왔다, 뭐 이런 뉴스 기사들이 계속 떴었는데 특별히 오늘은 특별한 이슈는 없어 보입니다. 내일하고 이제 모레부터 계속 일정이 잡혀 있고, 보시면은 내일이, 네, 여기 있네요. 내일은 이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을 접견하고, 그리고 조세용 외교부 1차관, 그리고 뭐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 계속 만나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서훈 신임, 그 이번에 임명됐죠. 내정된 분이랑 뭐 이제 신임 외교 안보 책임자들하고 전부 다 이제 회동할 것이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이제 문제에 대해서 광범위한 주제로 논의가 될 것이다. 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과 모레는 계속 일정이 잡혀 있어서 여기서 어떤 대화가 오가고 북한에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느냐에 따라서 대북주가 움직일 것 같습니다. 방산주는 뭐 여기서 나오는 내용들이 생각보다 괜찮지 않다. 이거는 좀 북한이 납득하기 어려운 딜이다 라고 보여진다면은 당연히 그땐 또 대북주가 더 달려나가겠죠. 솔직히 여기에 대한 예측이나 생각이 다 다르고, 그래서 예측이 어렵기 때문에 좀 삼가하려고 하고요. 그러고 그 다음 또 다른 뉴스는 이게 내일이에요. 이게 8일로 검색을 하면은 8일이죠. 8일 내일입니다. 내일 이제 EU 수소 전략 발표가 있습니다. 이제 당연히 내일 비건도 중요하겠지만 수소 섹터도 조금은 움직일 수 있다고는 보기는 하고 있습니다. EU 수소 전략회의가 한국 시간으로 빨라야 시간 외타임 거의 뭐 한 5시나 돼야지 될 것 같은데, 비건의 반응이 별게 없다면은 시간으로 수소 쪽을 좀 만져볼 만도 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수소 관련 다음 일정이 이렇게 큰 일정들이 그 다음 게 찾아봤는데 딱히 안 보이는 관계로 재료 소멸로 이어져서 수소 섹터가 시간에나 장 종료 직전에 하락할 수 있다는 그런 점도 좀 염두를 해 두셔야 될 것 같고요. 관련주로는 S퓨어셀, 두산퓨어셀, 뭐 풍국주정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얘네들이 반응을 안 한다면은 좀 문제가 있는데, 반응을 한다면은 좀 따라가 볼 만하지 않을까. 오늘 장 막판에 좀 올라왔었네요. S퓨어셀은. 두산퓨어셀은 큰 반응 없었고요. 그냥 오전에 빠진 대로 그냥 빠진 것 같은데, 네, 오전에 빠진 다음에 그냥 그대로 거의 횡보하듯이 움직였었고, 네, 풍국주정도 장 막판 2시 40분 정도 되면서 올라간 점, 제가 조금 안 좋아하는 게 장 막판에 이렇게 들어 올리는 모습을 제가 좀 좋아하지 않고, 이렇게 된다면 내일 만약에 시초가 갭을 뜬다면은 굳이 안 따라잡으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 재료 소멸도 곧 이어지기 때문에 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일본인데, 이거는 오늘 장 끝나고 이제 얘기가 나왔었는데, 한국 출신 WTO 사무총장을 맡겠다고 했습니다. 일본이. 뭐 찬반 표명은 하진 않지만 뭐 경계심을 계속 드러내면서 한국인 출신을 좀 맡겠다. 그리고 지금이 그 시점이잖아요. 일본 수출 규제 1주년으로 반일 테무나 이제 소부장주들 그런 쪽을 좀 살펴보았는데 아직 그렇다 할 움직임은 없었어요. 근데 장 마감하고 이런 뉴스가 나왔고, WTO 신임 사무총장 입후보 등록이 8일까지입니다. 이게 8일까지인데 보시면은 입후보 마감은 이제 8일까지입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등록할 거고요. 거기에 이 본부장을 포함해 가지고 멕시코, 나이지리아, 이집트, 몰디바 뭐 5개 국가에서 이제 나오게 되는데, 솔직히 국가를 본다면은 정부에서 얘기했듯이 선방할 가능성이 있다. 뭐 반반 정도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가능성이 충분히 있지 않을까 보고 있고, 그래서
일본이 이렇게 반대를 하기 때문에 반일 감정이 좀 더 강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일 테마를 좀 볼만한데, 반일 테마로는 이제 대장주가 이제 모나미 같은 경우에는 자리가 굉장히 좋았었어요. 네. 굉장히 이 지지를 계속 받으면서 꾸준히 가고 있죠. 여기 재료가 터져 주기를 계속 기다리는 그런 위치인 것 같고요. 그렇고 신성통상도 절대 이거 지지 깨지 않으면서 지금 이 자리에서 계속 움직이고 있는데, 여기서 재료가 터져준다면 이런 식으로, 지난번에도 여기서 재료를 계속 기다리고 있었죠. 그리고 재료 터지니까 슈팅 해서 저도 여기서 슈팅이 좀 나오지 않을까. 그리고 얘는 그렇게까지 반일 테마는 아닌데 뭐 이익이나 이런 것들도 좋고 시즌이 좀 좋아서 여름 특수 효과를 좀 누리기 때문에, 하이트 진로 같은 경우는 그래서 좀 오르는데, 얘도 같이 보시면은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오늘 또 다른 이슈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낙연 당대표 출마 선언이 있었어요. 오늘 이제 선언 발표를 했는데, 이거는 뭐 누구나 다 아는 재료였었고, 그 다음 재료는 이낙연이 할 수 있는 거는 대선으로 가는 건데, 그때까지는 굉장히 기간이 많이 있어서 그런지 남선 알미늄 같은 경우에도 오늘 하락을 했죠. 4점 몇 프로 하락을 했는데, 뭐 분으로 보셔도 대략적으로 바로 오전에 시작했을 때는 이제 그럭저럭 버텼는데, 오후장 들어가면서 하락하는 모습. 그러니까 이제 재료 소멸로 봤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때 발표를 하니까, 이때 거의 오후 점심 지나면서 바로 발표를 했었고, 발표와 동시에 이제 하락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아무래도 재료 소멸로 보게 되면은 뭐 그 다음 일정이 굉장히 길다면은 수익 실현하는 그림이 많아지는 점 좀 주의하시고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윤석열도 이래저래 이슈가 좀 있긴 한데, 아직은 관련주를 건드리기에는 재료나 그 관련주들의 위치나 그런 게 좀 이르다고 판단돼서 이 부분은 제가 그냥 넘어가려고 하고요. 그리고 정세균, 이것도 장 끝나고, 오늘은 좀 뉴스들이 장 끝나고 지금 뉴스들이 좀 특이한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정세균 국무총리죠. 국무총리가 지하 고속도로를 개발하고 상부에 녹지 공간을 만들겠다. 근데 구체적으로 어느 지역, 어느 도로, 뭐 지하 고속도로를 얼만큼을 만들겠다, 뭐 구간, 뭐 이런 거 전혀 내용이 없습니다. 이렇게 만들겠다고 한 다음에 시간 내에서 SOC 관련주들이 모두 다 대폭 상승한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근데 이게 느낌상 솔직히 이거는 단발성으로 끝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이고, 이렇게 시간 외가 막 상한가를 친 경우에는 내일 당연히 갭상승을 할 거고요. 그런 갭상승을 갖다가 들어간다는 거는 솔직히 리스크가 있어 보입니다. 왜냐면은 구체적인 내용도 없고 계획도 없고, 사실 고속도로 같은 경우에는 1km당 보통 300에서 500억 이 정도가 보통 드는데, 지하 고속도로로 간다면은 거의 1000억 이상이 들어갑니다. 근데 이거를 어떤 돈으로 할 거고 어디에 만들지 구체적인 내용 하나도 없는데, 시간 외에서 상을 쳤고 내일 시초가가 막 20% 시작을 한다. 근데 거기에 달려든다는 거는 좀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사실상 이거는 단발성 이슈로 그냥 끝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초창기부터 제가 말씀드렸던 이제 DPC 관련해서 장중에 이제 2시경에 뉴스가 나왔었는데요. 방탄소년단의 이제 막내 정국을 제외한 6명이 전부 다 이제 한양사이버대학원 동문이 됐습니다. 전부 다 이제 이번에 입학을 했고요. 그래서 여기에 들어간 이유는 당연히 군대 문제로 시간을 벌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진행하는 걸로 보여지고요. 대학원에 간 이상 충분한 시간은 벌었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DPC 같은 경우는 15일이죠. 이때 앨범, 일본 앨범이 이제 출시가 될 거고, 그러고 7월 28일이죠. 이 전에 언제 나올지 몰라요. 그 전에 이제 빅히트 예비심사 통과 발표를 해야 하는데, 이거 언제 할지는 뭐 어느 날 갑자기 툭 하고 튀어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뭐 계속 이제 다들 물량을 쥐고 안 놓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또 SK 바이오팜이 이렇게 좀 크게 잘 됐고 그 이후에 바로 진행되는 IPO 대우로 충분한 관심을 받고 있는 점. 뭐 어제 이제 충분히 올라왔었고요. 보시면은 DPC 일봉으로 보시면 어제 충분히 다 올라왔었고, 제가 예전에 말씀드린 이 구간들 다 넘어섰고요 이번에. 그러고 신고가 라인 요 구간 어제 그냥 다 돌파해서 넘어버렸고, 오늘 저는 약간 십자도지나 약간 하락하는 모습, 뭐 빠지면은 한 2% 3%는 빠져서 이제 끝나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의외로 잘 버티다가 장 막판에 올라가서 끝내는 모습 보여주더라고요. 뭐 이제 차트상으로 봐도 종가 기준으로는 지금 신고가고요. 그리고 수급적으로 보더라도 오늘 외국인하고 기관 양매수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양매수 들어오는 날이 많지 않았었는데 양매수 들어오고 뭐 기타 법인도 들어오고 투신이 많이 샀다는 점 좀 좋게 보고 있고요. 차트 자리도 신고가에서 더 가려는 모습 계속 보여주기 때문에 좀 좋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언제 상장하는지 좀 궁금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보면은 이제 빅히트 같은 경우에는 빅히트는 그 방탄의 완전체로 이제 상장을 IPO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시간이 없죠. 시간이 없어서 SK 바이오팜처럼 시간을 질질 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증권 신고서를 내는 거는 7월 28일, 뭐 가장 늦게 나온다고 생각을 하시면은 7월 28일 날 통과가 뜨고 6개월 안에 이제 6개월 안에 증권 신고서를 제출해서 나 상장할래 라고 이제 사측에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거는 사측 마음이기 때문에 바로 그 다음 주에 바로 상장할래 라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고요. 그렇게 되면은 바로 이제 기관 수요 예측부터 그 다음 개인 청약, 그러면서 이제 공모가가 당연히 기관 수요 때 이제 공모가가 나오고, 그 다음에 한 1, 2주 있다가 바로 상장이 되겠죠. 그렇게 된다면 가장 빠르게 되면 한 9월에도 코스피 상장이 가능하다 라는 점입니다. 제가 이런 부분들을 다 설명을 드리고는 싶은데 좀 자세히 설명드리기에는 지금 여러가지 다 설명드려야 돼서 넘어가고, 빠른 시일 내로 그냥 간략하게 빅히트 관련해 가지고 좀 따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말씀드렸던 것들이 코로나 관련주이면서 이제 실적주라고 제가 말씀드렸던 게 이제 시젠하고 한국 알콜이 있었어요. 시젠도 그때 말씀드렸을 때 여기 박스권 돌파, 여기 박스권, 그리고 이번에 돌파할 거다. 근데 신고가 돌파를 못했죠. DPC처럼 여길 돌파하고 다시 신고가 가야 되는데 오늘 갔다가 말았던 점. 네, 여기까지였는데 오늘 가긴 갔었어요. 돌파는 했는데 그대로 다시 흘러내렸죠. 그래서 조금 아쉽긴 했었어요. 그런데 또 수급도 약간은 좀 아쉽더라고요. 뭐 이제 수급 같은 경우에 오늘 이제 이런 날 이제 외국인이 좀 들어와 줬으면은 좀 더 믿고 좀 쭉 가볼까라고 생각하겠는데, 근데 뭐 연기금도 계속 들어오고 있고 뭐 기관도 들어왔고 뭐 그렇게까지 나쁘다고 보진 않고 있고요. 아직 요만큼이 다 나가지도 않았다는 점. 내일도 만약에 외국인이 또 나간다 그럼 조금 비중을 줄이거나 좀 고려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고 제가 말씀드렸던 게 한국 알콜 같은 경우에도 요 자리랑 요 자리 때문에 여기서 지금 박스권을 돌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이걸 돌파를 할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 얘는 돌파를 못했어요. 뭐 실적이 얘 같은 경우에는 8월 15일 거의 8월 중순에 나올 거고요. 실적 기대감 때문에 한 번씩 이렇게 슈팅을 하는데 그 전부터 움직입니다. 보통 1, 2주 전부터. 그래서 이거는 한 8월 초 전에 좀 움직이지 않을까. 뭐 7월 말부터 슬슬 관심을 가져주면 되지 않을까. 아니면은 여기 돌파하는 모습 보고 들어가게 된다면은 뭐 여기 당연히 맞을 거고, 그 다음 실적 발표하면서 이번에는 실적이 당연히 2분기는 더 좋을 테니까 이거는 넘어가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좀 보다 보니까 또 하나 찾긴 했는데,
SK 같은 경우에 지금 좀 자리가 좋아 보여요. 지금 보시면은 대충 보셔도 요 자리들 이렇게 묶이는 자리들 있잖아요. 요 자리들 지금 요 자리 얼추 요 자리에서 계속 이동을 하는데 SK는 사실 SK 바이오팜 때문에 이제 끝났다고 생각이 돼서 이제 쭉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이거 같은 경우에 또 다른 재료들이 굉장히 좀 있거든요. 그래서 SK 관련해서 제가 또 영상을 하나 만들려고 하고, SK가 가지고 있는 다른 자회사들, 숨어있는 자회사들이 좀 있고, 걔네들이 상장할 시기도 얼추 예측이 되고, 또 지분 관계도 지분도 굉장히 좋은 친구들이 몇 개 있더라고요. 그래서 얘는 이제 직장인 분들이나 아니면은 장중에 대응하기 힘드신 분들, 좀 그리고 큰 돈, 뭐 금액이 억 단위든지 뭐 5천만 원이든 뭐 이런 금액이 좀 커서 좀 오래 가져가고 싶은, 뭐 얘는 배당도 잘 나오니까요. 그래서 그런 종목으로 하나를 좀 설명드리려고 하고요. 자세한 내용은 제가 따로 만들어서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위치도 좋고 해서 좀 설명드리기 좋을 것 같아서요. 뭐 해서 오늘은 이 정도 하고요. 뭐 지금 이 내용이 좀 도움이 되셨다면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